안녕하십니까. 수학의 개념의 색깔을 입히다 주연학원 김진욱 수학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주제는 뭐죠? 수열의 극한, 이걸 배웠죠. 오, 열심히 수업을 했나 봅니다. 이 분필이 작아진 거 보니까. 잠시만 분필을 하나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n이라는 게 무한대인 상태, 그러니까 a의 무한대, 이 상황에서 그 수열 한 개 한 개의 일반항의 극한값을 물어본 거야. 근데 뭐 요 수열이 우리가 뭐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등비수열까지 배웠던 거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한 게 수열의 극한이고, 오늘은 이제 주제는 급수란 얘기야. 뭐라고? 급수. 그러면 이 급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거는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가서 쭉 가서 그냥 이 한 개 개별적인 항의 극한값이 수련, 발산, 이걸 배웠죠. 근데 오늘 이제 배우는 건 급수는 뭐냐 이러면 계속 이걸 누적적으로 더해가는 거야. 첫 번째 항이 있었고, 두 번째 항이 있었고, 세 번째 항이 있었고, 쭉 해서 계속 이거를 무한대까지 더해보는 거야. 그래도 이 결과는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 수렴 아니면 뭐밖에 없다? 발산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무한대로 더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이런 수학적 표현은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우리가 a의 n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야? n에다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뭐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해간다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수학적 표기를 결국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뭐 어떤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거는 한국말로 나는 너를 좋아해, 뭐 영어 I like you, 뭐 I 시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현상에 대한 표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한대로 더해가는 게 이게 급수인데, 얘를 우리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내가 이 수열을 n항까지 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n을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 말의 의미조차도 무한대로 더해 갔을 때 극한값을 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급수가 되고,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수열 있잖아요. 이 수열, 그 수열을 몇 항까지 더하고 나서 n항까지 더하고 나서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오른쪽이지? 수렴하는 구조로 바꾸어 줘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합의 극한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결과부터 얘기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뭐까지 무한대까지 an, 이게 급수인데, 이 주제가 실제로는 시험은 한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는 얘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에 n항까지 합을 더하고 나서 극한을 보내니까 이것도 뭐야? 극한값 구하기가 있지.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수학적인 주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열의 극한도 그런데 이게 정오 판정을 하는 게 있어요.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난데, 이게 뭐 참인지 거짓인지, 그 다음에 이 무한급수가 뭐냐 이러면 이게 활용하는 파트로서 수능에 무조건 나오죠. 등비급수의 활용, 도형에 대한 활용, 길이를 무한대 더해갈 때 활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 생각해봐.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항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잖아? 그럼 무한대인 항에서 수렴하고 발산을 봤을 때 뭐 확률적으로 수렴도 하는 거하고 발산도 하는 게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하게 발산으로 많이 기운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걸 항을 계속 더해 가다 보니까 걔는 수렴보다는 발산할 확률이 좀 크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계속 더해가니까 한 개를 보는 것보다는 계속 누적적으로 뭔가 더해봐. 그러면 도형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값이 또 엄청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할 확률이 더 크긴 커요.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배웠는가 하면, 첫 번째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어떤 수열을 더해가는 거는, 이 수열에 n항까지 합을 구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뭘 뜻하는 거야? 부분 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한 예제 정도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만약 어떤 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대.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대. 두 번째 항이 여기에다 또 값을 더해가는 거야. 2 곱하기 3분의 1. 세 번째는 3 곱하기 4분의 1. 쭉 해서 얘를 n번째까지 더하면 n의 n 더하기 얼마분의 1분의 1이 되고, 얘를 계속 무한대로 더해간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본 거야. 얘를 몇 번째 항으로? 두 번째 항으로 얘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쓰면 시그마 n이 뭐부터? 1부터 뭐가 되지? 무한대까지 뭐가 되는 거고, an이 되겠죠. 늦은 시간이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나의 머릿속은 다른 단어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가 힘들고 외로운 건 사실이에요. 강의하는 것도 힘들고 외로워요. 하지만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저도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내가 일단 이 수열을 n항까지 더해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할 때는 뭐 하자? 극한을 보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부분 분수로서 이런 건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고 수원에서 이미 다 배웠으니까 내가 이 수열의 n항까지 더할 수 있죠. 먼저 SN을 한번 구해봐. 이거 기억나나? n의 n 더하기 얼마분의 1분의 뭐는 이런 a b분의 1 꼴이죠. 그럼 b 빼기 a 1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뭐 1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n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곱하기 2분의 1은 2 마이너스 1은 1이죠. 1분의 1에 얘가 어떻게 돼? 1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되고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뭐 3분의 1. 쭉 돼서 마지막이 총착역이 한태역이 아니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나서 n항까지 더해보니까 이게 뒤에 거 앞에 거가 이렇게 지워지는 시나리오가 있다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의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저런 것도. 그러면 쟤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내가 여기 있는 이 수열을 n항까지 여기까지만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SN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 뒤에 거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n 더하기 얼마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타났죠. 되겠죠? 그리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이제 한없이 커지니까 얘도 이제 수렴하는 거죠. 그럼 이게 수렴이니까 극한값이 얼마이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급수가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게 이제 급수에서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대 급수예요. 교대. 뭐 여기서 뭐 교대에 가깝긴 한데 그런 교대는 아니에요. 교대라는 게 뭐 막교대 이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하기 빼기 이런 게 반복돼서 더하는 걸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하고 교대급수라고 하고, 일단 교대급수의 극한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래 어떤 수열을 더하고 빼고 하다니까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해보고 그 다음에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해서 이거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는 거야. 그랬을 때 홀수 번째의 극한값하고 짝수 번째의 극한값이 뭐하면 같으면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고, 짝수 번째의 극한하고 홀수 번째의 극한이 뭐하면 다르면 뭐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한번 예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두 번째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첫 번째 1, 그 다음 여기에다 빼기 2분의 1이래. 세 번째 더하기 2분의 1, 네 번째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얘를 무한대로 더해가면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짝수 번째 합하고 홀수 번째 합을 일단 구하고 그거의 극한을 구해가지고 짝수 번째의 극한하고 홀수 번째의 극한이 뭐하면 같으면 수렴이고 다르면 뭐한다고? 발산.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뭐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계산하지 말고 두 번째까지 더하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2분의 1. 네 번째까지 더하니까 이게 지워지잖아.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딱 하면 1 마이너스 뭐해? 물론 이게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극한을 보니까 이게 또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 번째의 극한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홀수 번째의 극한도 구하는 거야.
첫 번째까지 더하니까 얼마야? 1. 세 번째까지 더해도, 다섯 번째까지 더해도, 일곱 번째까지 더해도. 그러니까 얘는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무조건 1이 될 거 아니야. 상수 1을 무한대로 보내도 극한값은 뭐가 되니까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가 뭐 하니까 같죠. 그러면 뭐 한다? 수렴한다. 이래.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짝수 번째하고 홀수 번째의 극한값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1에다가 두 번째 2분의 1을 뺐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봐. 이것도 뭐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뭐라고 했다? 아까 얘기하듯이 교대급수라고 했죠. 네? 교대급수는 합차를 뭐 반복적으로 무한대로 더해가는 거. 또 차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먼저 오든지 빼기 더하기가. 그럼 얘도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 우리가 짝수 번째 합하고 홀수 번째 한까지 합을 구해가지고 그거의 극한을 뭐요? 보내가지고 얘하고 얘의 극한값이 뭐하면 같으면 수렴이고 다르면 뭐 한다고? 발산. 그럼 이 짝수 번째까지 한번 더 해봐. 계산하지 말고 두 번째까지 더하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2분의 1. 네 번째까지 더하니까 1 빼기 3분의 2. 여섯 번째까지 더하니까 1 빼기 4분의 3. 그러니까 6일 때 3 이렇게 오죠. 4일 때 2. 그러니까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수열을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하면 이런 점화식 나오는, 이런 일반항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n이고 이게 n이니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뭐야? 분모의 최고차항하고 분자의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이게 1로 나올 거 아니야.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짝수 번째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홀수 번째는 봐봐. 홀수 번째는 얘는 첫 번째까지 더해도 1, 세 번째까지 더해도 1, 다섯 번째도 1. 항상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1의 극한은 또 얼마가 된다? 상수가 되니까? 얘는 1이지. 그러니까 이 홀수 번째하고 짝수 번째의 극한값이 달라져? 같아져? 다르지. 그러면 교대급수에서는 우리가 뭐 한다고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로 하면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 이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뭐까지 무한대까지 an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주제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 수열 an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생각해도 돼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야? 부분분수 있지. 이런 형태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분수가 선생님 이거 다 다르게 이해할게요. 이게 나중에는 이웃하랑에 뭐라고? 차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고? 교대급수. 이거 이 세 가지 외에는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부분분수에서 이웃하랑의 차.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무한등비급수. 그 무한등비급수는 뭐냐 이러면 얘는 등비수열이 무한이 돼가는 거야. 세 번째 주제. 그러니까 어떤 수열인가 하면 만약에 이제 어떤 수열을 더하는데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부터 얘를 계속 무한대로 더해간대. 이게 무한등비급수야. 등비수열을 급수라는 것은 무한히 더해간다는 얘기지. 등비수열이 무한히 더해가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고로 이런 거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이게 예전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거북이하고 토끼가 달리기를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를 배우면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거북이가 있다라고 해봐. 여기 토끼가 있다라고 해봐. 근데 땅 했을 때 거북이가 먼저 출발을 했다라고 하자.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거북이가 1m만큼 가면 토끼는 거북이의 절반만큼. 요거 요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이렇게 하는데 뭐 거북이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북이가 토끼가 토끼 100m 앞에서 달린다고 하죠. 뭐.
그러면 이게 토끼가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역설적인 요소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거북이가 50m만큼 진행하는 거야. 되겠죠? 선생님. 요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만약에 이거 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토끼가 거북이가 온 위치만큼 왔을 때 반드시 거북이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토끼가 거북이의 위치만큼 갔으면 또 거북이는 그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겠지. 그러면 또 토끼가 거북이의 위치만큼 왔을 때 거북이는 또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논리적으로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되겠죠? 근데 이게 무한등비급수를 몰라서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 거북이가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면 거북이가 달린 거리가 결국에 이게 공비가 1보다 작아서 수렴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어떤 지향하는 그 선까지는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는 토끼가 결국에 따라가는 거죠. 따라잡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어떤 논술적 주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무한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을 무한히 더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러면 0에서부터 1까지가 있대. 1만큼 갔다가 그러면 2분의 1은 다시 수직선의 절반을 움직이는 거죠. 또 2분의 1의 제곱은 또 이거의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 또 8분의 1.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종착역이 어디인 게 보여요, 실제로. 2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무한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뭐까지 무한대까지 이 수열, 이건 첫째 항이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시그마 오른쪽에 어떤 수열이 왔는데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수열을 일단 또 몇 항까지 더해봐. n항까지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있죠. 1 마이너스 뭐에 2분의 1에 이거 첫째 항은 n에다 1을 대입하니까 1이고 1 마이너스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 항의 개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보였죠. 얘는 이제 n항까지 합을 구하고 나서 무한급수는 n은 어디로 보내면 되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게 극한값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2분의 1에 2분의 1의 역수니까 이게 극한값이 얼마나 된다? 2가 된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지점에 종착역으로 딱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되겠죠? 되죠? 요렇게까지 하고 이제 기본 개념을 보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보면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39페이지. 요거는 이제 4번. 요거는 별표 쳐셔야 돼요. 이게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선 중요한 거니까. 급수라는 것은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항만 한 개 하나의 항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뭐가 있다? 관계식이 있대. 그 관계식이 뭐냐 이러면 만약에 내가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어떤 수열을 계속 누적적으로 더해갔는데 얘가 만약에 뭐하면 이거 중요해요, 중요. 수렴하면 우리가 결론이 뭐냐 이러면 이 수열 있죠. 이 수열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은 반드시 얼마이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그마 오른쪽에 어떤 수열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손바닥으로 가릴게. 내 손바닥을 무한대로 더해갔는데 수렴하면 내 손바닥의 극한은 반드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이거 증명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합의 극한으로 배우니까 시그마 n이 돌았지. 리미트. 진짜 오늘 컨디션 안 좋네. 리미트. 컨디션 안 좋아도 열심히 강의 촬영할게요.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너희도 공부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계속 성장 중이에요. 어떤 수열에 무한대까지 더해가는 거는 n항까지 더하고 나서 극한에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열에서 n항까지 합해서 n 빼기 1항까지 합을 빼주면 그게 수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이상의 자연수의 항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AN을 첫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간 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합을 무한대까지 보낸다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말의 의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 AN을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n항까지 합해서 n 빼기 1항까지의 합의 뭐로? 차이로 보는데, 이거는 n이 2 이상인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성립하는 식이지. 그런데 중요한 게 극한의 개념은 n항이 어디로 가면, 알파로 가까이 가면 얘는 얘보다 한 칸 뒤에서 가긴 하지만 극한값은 목표값이니까 여전히 뭐하다는, 같다라는 수학적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SN이 알파로 가면 SN-1의 극한도 알파가 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오른쪽에 수렴하면 뭐가 있어요? 수열의 극한값 기본 성질이 있죠. 알파 빼기 알파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AN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별표 쳐야 돼. 어떤 수열을 내 손바닥을 무한히 더해가면 그게 수렴할 때는 내 손바닥의 극한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아, 이해 안 되면 이거 뭐 외우고 익히고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뭐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대. 만약에 이게 뭐한대? 수렴한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이다? 0이다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할 때, n-n의 an. 이거의 극한은 얼마이다? 0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응용해서 진짜 수능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외워두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수열이 뭐하면, 이 명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렴하면. 듣기 싫죠? 예, 이게 그래도 이게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수업하면 좋은데, 이게 아무도 없이 뭐 카메라 하나 보고 나 보고, 이렇게 카메라 PD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학원이 그렇게 풍족하진 못해서. 내가 나중에 조만간 이제 카메라 PD를 그래도 이렇게 놓으려고. 그래야지 서로 이야기는 할 거 아니야. 이거 뭐 시계 쳐다보고 카메라 보고 혼자 하니까 이게 좀 어색해요.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근데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에 뭐도 참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대우는 참이죠. 근데 역은 뭐인 거야? 역은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같이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대우는 뭐야? 결론도 부정되고 가정이 부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우는 뭐죠?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만약에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런 수열은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역은 참이 아니니까 또 반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이면 어떤 수열이 극한값이 0이네.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한다? 수렴한다. 이러면 이 명제는 거짓인 거야. 이 명제는 뭐인 거고? 참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호 판정에서도 또 중요한 요소를 하니까, 만약에 이래 돼 있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1분의 n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1분의 누가 이래 돼 있대. n 이래 물었대. 이게 수렴하냐 이렇게 묻는 거야. 수렴? 그럼 뭐 개소리냐 이러지 말고, 시그마 오른쪽에 어떤 수열을 봤대. 이 수열에 내가 뭘 보니까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런 수열은 지 아무리 더해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n 더하기 1분의 n은, 얘는 극한값이 우리가 이제 조금 알죠 여러분.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1이지. 1은 뭐가 아닌 거야? 0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 이러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 수열은 뭐 한다? 수렴한다는 거는 거짓인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서, 이것도 꼭 기억해 둘만한 예니까 한번 꼭 기억해 둬요.
두 번째는 뭐였는가 하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수열의 뭐가? 극한값이 뭐가 아니래. 0이 아니어도 돌았지. 0이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이 뭐한다? 수렴한다. 이 명제가 뭐가 된다라고? 거짓이 되는 거는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죠. 이 수열의 an이 만약에 그냥 n분의 1이라고 해봐. 얘는 극한값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이게 겁나 커지고 1이잖아. 내가 먹을 빵이 없어지지. 슬프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0은 맞죠? 근데 이 수열은 실제로 얘는 발산한다라고. 발산.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1을 대입하면 1이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쭉 가서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쭉 가서 16분의 1 이렇게 계속 써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2분의 1이고 3분의 1은 여러분 4분의 1보다는 반드시 뭐예요? 값이 크지? 1을 3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1을 4로 나누면 이 값이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소관계로 얘를 보는 거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는 항이 몇 개가 있나? 8 빼기 5 더하기 1이니까 4개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또 8분의 1보다 다 클 거 아니야. 8분의 1이 4개 더해지면 얼마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9부터 16까지는 또 몇 개가 있는 거야? 16 빼기 9 더하기 1이니까 또 8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우리가 또 16분의 1보다 다 크다라고 이렇게 아기를 맞춰갈 수 있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잡으면 돼? 32까지니까. 또 16개를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분의 1을 2개 더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이지. 8분의 1을 이거 3개가 아니고 총 4개잖아. 맞죠? 얘가 점점점 했으니까 맞죠? 다 적어주면 8분의 1 4개 더하면 또 이게 얼마가 돼? 2분의 1이지. 16분의 1을 8개 더하면 또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또 32분의 1을 16개 더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얼마가 돼? 2분의 1.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러면 1에다가 계속 0.5 이상을 더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값이 한없이 뭐해지니까? 크지니까. 당연히 얘는 얘보다도 값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어떤 수열에 극한값이 뭐여도 0이어도 그 수열은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극한값이 0이면 수렴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을 끝냈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몇 쪽을 보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이제 나머지 다 배웠고 급수도 성질이 있어요. 야, 진욱이도 성질이 있고 수열의 극한도 성질이 있으니까 급수의 성질은 뭔지는 이거 한번 파악해보죠. 이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수열에다가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대. 얘는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시그마의 성질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도 상관이 없지. 한번 이걸 보니까 이거 나열해봐. 그러면 이게 뭐 C의 A1 더하기 N에다 1을 대입하면 C의 A2 더하기 C의 A3부터 쭉 가서 어디니까 C의 A의 무한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 C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급수 계산할 때 상수가 있으면 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첫 번째 성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두 개의 수열이 더해져 있대. 또는 이게 두 개의 수열이 시그마 오른쪽에 뭐해져 있대? 빼져 있대. 그러면 이거는 각각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 각각 계산해서 더하고 빼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에다가 그 다음 뭐라고? 더하기 빼기를 각각 해주고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뭐? b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반드시 뭐가? 우리가 하는 얘기는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뭐까지? 무한대까지 an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bn 이게 뭐 한다는 전제 내에서만 그렇죠. 수렴한다는 전제 내에서만 우리가 이 급수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아니, 수렴하지 않는 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값을 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 근데 만약에 이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해가는 게 수렴하고 또 다른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해가는 게 수렴하면 그러면 뭐가 가능하더라고. 더하고 뺀 거는 각각의 급수의 합과 차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 성질도 오로지 리미트가 오른쪽에 수열이 Y일 때 수렴할 때지. 수렴할 때 뭐가 가능한 거였어?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급수는 수렴할 때 사칙 연산은 아니고 더하기 빼기 뭐만 가능하다? 상수배만 극한값을 구하는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으이씨, 이거 다 베렸네. 칠판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잠깐만, 스타트하고, 짠. 네, 그렇게 해서 40페이지 이제 수렴하고 그 합을 ST라고 했을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우리가 해봅시다. 첫 번째 필수예제 1번 한번 보세요. 필수예제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뭐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뭐분의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뭐분의 11분의 1. 이렇게 이 수열을 계속 더해보셔야 되지. 우리가 부분분수죠. 부분분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A 곱하기 B분의 뭐는 1은 어떻게 된다? 이거 워낙 중요한 시지야. B-A분의 1에 뭐 A분의 1 마이너스 뭐로 B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돼? B 빼기 A는 5에서 2를 빼면 수학에서 얼마라고 하지? 그렇지, 3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얘네도 전부 다 3분의 1이니까 놔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분의 1 빼기 뭐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뭐가 돼? 8분의 1 빼기 뭐 11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참고로 이거 뭐 n항까지 해보지. 이게 2, 5, 8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 공차가 2하고 5 사이에는 얼마? 3씩 더해지는 거니까 이게 앞에 있는 수열은 3n 마이너스 얼마로 잡으면 돼? 1 이렇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뒤에는 5, 8, 11 여전히 공차는 3이고 첫 장이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니까 3n으로 시작하는데 5가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 2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래 되겠죠. 그럼 무한급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아까 배웠듯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내가 어떤 수열을 무한히 더해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한다? 일단 이 수열을 n항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n항까지 더하면 이게 n번째 항이니까 b 빼기 a는 여전히 3분의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야? 3n 마이너스 뭐분의 1분의 1 빼기 뭐가 되니까 3n 더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워지는 구조가 보이죠.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날리다 보면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서 SN이 결국에 이게 n항까지 합을 구한 거죠. 3분의 1에 뭐만 남아? 2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나왔지? 3n 더하기 얼마분의 2분의 얼마가 되니까 1 이렇게 나오지.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수학에서 얼마라고 한다? 6분의 얼마?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지우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1번이 끝이 났고 1번은 이제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급수의 합을 구한 거고 2번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필수예제 2번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n이 2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게 로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얼마 1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보시려 했대. 그럼 내가 어차피 또 이 수열을 몇 항까지 더해본다라고? n항까지 더해보는 거지.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로그는 나누기가 뭐가 되니까 빼기가 되지. 그 다음에 더하기는 또 곱하기가 되지. 그러니까 일단 얘를 한번 정리해봐. n에다 2를 대입하면 로그에 이게 어떻게 돼?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 얘는 참고로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n-1에다가 n 더하기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3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더하기 3을 대입하면 이제 로그에 3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고,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1을 더하면 얼마가 돼? 4 이렇게 나오겠지. 2, 4. 그 다음 더하기 로그에 이제 4 곱하기 얼마에 4가 되겠고, 그 다음 뭐가 돼? 3 곱하기 얼마가 돼?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n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그에 n 곱하기 뭐에? n에다가 n-1에 n 더하기 얼마에? 1. 이게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근데 로그에서 이제 더하기는 뭐가 되니까 얘를 이웃하나의 차로 나중에 계산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수학의 계산기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서 로그 성질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이게 로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다 합쳐질 거 아니야. 2분의 2 1 곱하기 3. 요 2분의 3이 기가 막히게 요 뒤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3분의 그렇게 했으니까 이놈에다 1을 더한 거고 이놈에서 1을 뺀 거니까. 그러면 3 곱하기 뭐가 되고 4가 되고, 하나 더 적을까요? 4 곱하기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다시 3 곱하기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쭉 가서 마지막이 n 곱하기 뭐 분의 n에 n-1 곱하기 뭐가 되니까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지워지는 구조가 보여. 이렇게 계산해. 이런 거 계산하면 틀려요. 2분의 3하고 3분의 2가 지워지고, 마치 앞에 있는 수의 뒷줄하고 뒤에 오는 수의 앞줄이 지워지는 거지. 그러면 뒷줄하고 앞줄이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 n분의 n 더하기 1이 남겠죠. 그러면 얘를 sn을 구하고 나니까 이게 로그에 2하고 얘가 곱해지면 2n이 되고, 분자는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sn이니까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놈의 극한값은 구할 수 있는 거죠.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비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게 로그에 얼마? 2분의 뭐? 1이. 이게 뭐가 된다? SN에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SN의 극한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로그 2분의 1.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예제 3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주제가 뭔가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대급수의 수렴은 어떻게 따진다? 교대급수는 짝수항까지 합하고 홀수항까지 합을 구해서 그거에 뭘 보내고 나서 리미트를 보냈을 때 이거의 극한값이 서로 뭐하면 같으면 뭐이고 수렴이고 다르면 뭐이죠? 발산이지. 그러니까 1번에 보면 필수예제 3번이에요. 필수예제 3번. 3번에 1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뭐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이거에 뭐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지. 그럼 내가 이거 짝수 번째 따로, 홀수 번째 따로. 그럼 짝수 번째 따로 이렇게 써. 그 다음 홀수 번째도 이렇게 써. 그 다음 계산해 주면 돼. 한번 해봐. 1을 대입하면 두 번째까지 더하니까 이거 계산하지 마요. 2분의 1 빼기 3분의 2. 네 번째까지 더하니까 이게 지워지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3.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더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이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지워지고 5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럼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3, 그 다음 4, 그 다음 5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두 번째까지 더할 때 3, 네 번째까지 더할 때 4분의 3, 여섯 번째까지는 6분의 4 이래 되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뭐 n 더하기 뭐 분의 1분의 어떤 구조가 있는 거야. 5분의 4니까 이게 이런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까지 더하면 뭐 2분의 1 빼기 3분의 2, 네 번째까지 더하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4분의 3. 두 번째까지 더하면 3분의 2, 그 다음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얘는 홀수 번째까지 더해봐. 그러면 첫 번째까지 더하면 2분의 1, 세 번째까지도 2분의 1, 다섯 번째까지도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무한대로 가면 이게 극한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짝수 번째의 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거고, 홀수 번째의 극한은 2분의 1이 되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결국에 뭐 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뭐 한다고? 교대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필수 예제 3번의 1번은 발산이 되는 거고. 2번은 보면 2번은 여기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이 가로가 있을 때는 요게 한 개의 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짝수 번째 합하고 홀수 번째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짝수 번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짝수 번째가 이러면 이거 홀수 번째부터 하지 뭐. 이게 뭐 이렇게 홀수 번째 하면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 하면 첫 번째까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세 번째까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뭐 5분의 4. 그러니까 이게 n 더하기 1분의 n 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 2분의 1 마이너스 하여튼 뭐 n 더하기 1분의 뭐 n 이런 꼴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극한값이 1이 되니까 2분의 1 빼기 1이 되니까 얘가 빼기 2분의 얼마가 되고 1이 되겠죠. 짝수 번째는 이게 두 번째까지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 빼기 4분의 3. 이거 5분의 4니까 하나 더 줘볼까요? 이게 5분의 4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5 이래 되겠죠. 그럼 이게 두 번째. 이게 네 번째야. 여전히 얘도 뭐 2분의 1 마이너스 뭐해? 6분의 5니까 여전히 n 더하기 1분의 n 이런 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극한이 1이 되니까 얘도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게 빼기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짝수 번째의 극한하고 홀수 번째의 극한이 뭐하다? 같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한다? 이거는 수렴한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발산, 2번은 수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3번까지 했고 우리가 4번, 5번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4번에 보면 4번은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별표 쳐야죠. 급수하고 수열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보면 A1 빼기 3 더하기 그 다음 2분의 A2 이런 모양을 한번 잘 봐요. 빼기 3 더하기 3분의 A3 이거 아우디오 공짜 같다. A1, A2, A3 이게 뭐 이래도 수렴한데 중요한 게 이게 뭐한데 무한급 수가 수렴하지. 무한급 수가 수렴하면 어떻게 되지? 시그마 오른쪽에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가 된다?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우리가 한번 일단 시그마로 정리해 보면 이게 AN n번째는 뭐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니까 n번째 n분의 AN 빼기 3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란 얘기죠. 시그마 오른쪽에 어떤 게 뭐하면 수렴하면 이거의 극한이 얼마가 된다라고?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정보를 캐치해야 돼. 시그마 n이 어디부터? 리미트 n이 뭐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an 마이너스 3 있잖아. 이게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n분의 an 얘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에서 3을 빼야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n분의 an의 극한이 얼마니까? 3이다. 이 정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뭐에? an 빼기 뭐가 되고 n이 되고 분자는 4n 더하기 얼마가 되니까 a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리미트 오른쪽에 수렴하는 구조잖아. 근데 나는 an 밑에 n이 있으면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니? 저쪽 귀신 눈 뜨세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an 밑에 n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할 때? 무한대로 할 때 분모 분자 n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n분의 an n을 n으로 나누면 수학에서 1이라고 하지. 그 다음 쟤는 뭐가 되고 4 더하기 뭐 n분의 뭐가 되니까 an이 되니까 우리가 n분의 an의 극한이 얼마? 3 얘도 3 빼기 1을 수학에서 얼마라고 하고? 2라고 하고 4 더하기 3은 뭐라고 한다? 7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4번은 여러분 꼭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4번과 관련된 게 정말 수능에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많이 각색돼 가지고 요 4번의 개념은 정말 색깔을 잘 입혀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하면 또 헛소리 한다 생각하니까. 필수예제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은 두 급수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내가 어떤 수열이 있고 그 다음 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또 다른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게 bn 이놈을 무한대로 더했는데 중요한다. 빼기 3이라는 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bn을 무한대로 더해갔는데 그 값이 뭐한다?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 n이 어디로? 1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뭐로? 3an 빼기 2bn 이거의 급수합은 얼마이고 15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할 때 리미트 오른쪽에 사칙 연산이 가능한 거고 급수에서는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두 수열의 합은 쪼개서 더할 수 있고 차는 빼가지고 계산해서 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bn은 수렴해.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수열도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어떤 새로운 수열로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무한급수는 시그마 오른쪽에 수렴할 때만 더하고 빼고 상수배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3an 빼기 2bn은 cn에 의한 수열로 한번 치환을 해봐. 그러면 an의 극한을 물었으니까 an의 합의 극한을 물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3an 빼기 뭐를 2bn을 뭐로 뒀기 때문에 cn으로 이렇게 뒀으면 an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넘어가서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3분의 뭐에 1에 cn 더하기 몇 bn 2b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이제 계산하라는 거는 시그마 n이 1부터 뭐까지 무한대까지 3분의 1은 이제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마지막이니까 글씨 조금만 더 잘 쓸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n이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게 이제 오는데 cn 더하기 몇 bn 2bn 이렇게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있죠. cn은 어디로 수렴하고 15로 수렴하고 bn은 어디로 수렴해? 3 빼기 3으로. 그러면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1이 되고 cn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살려주세요. 15. bn은 어디로? 빼기 3. 그럼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5에서 6을 빼면 얼마 돼? 9. 9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 된다? 극한값이 3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 오늘 쉽지 않은 강의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한테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러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50페이지 급수를 해가지고 이거 급수를 다음 한 번을 통해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김진욱 선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